이런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좀 중요한 거라서. 예쁘신 분이 좋습니다. 저한테 돌을 던지십시오. 제가 쓰레기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소개팅을 많이 나갔거든요. 정말 장르 불문. 그냥 1대1 소개팅도 나가보고 로테이션 소개팅이라고 해서 남자 8명, 여자 8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개팅하는 것도 해보고 뭐 별걸 다 참석해봤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애프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일단 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잘못이야. 어? 나를 놓친 상대방의 잘못이지. 그래가지고 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조금 가닥이 잡히기도 하더라고. 왜냐면은 그렇게 만나 뵈면서 딱 느낌이 오잖아. 소개팅 하면은 상대방이 내 건너편의 자리에 앉자마자 느껴지잖아. 아, 이 사람 좀 별로, 아, 이 사람 좀 괜찮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위주로 제가 소개팅 하면서 느꼈던 것들 위주로 해서 공개 구원을 할 생각입니다. 공개 구원 컨텐츠는요, 올해로 95년생 슈퍼 인기 유튜버 유수하를 반려자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네. 또한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경기도 평택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은 트럭 드라이버, 트럭커입니다. 예. 일반적인 트럭 아닙니다. 17톤 트럭 타고 있고요. 예. 도시 전설 및 각종 괴담 많이 알고 있음. 고양이 키우고 있음. 거북이도 키우고 있음. 자차 소유. 이 정도. 예, 저에 대한 소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다 뭐 더 적어야 될 게 있나? 잘 모르겠는데. 키 176cm에 최근에 좀 몸무게가 많이 불었습니다. 66kg. 네, 이고요. 또 뭘 또 써야 될까? 나에 대해서 좀 적어놔야 상대방이 좀 구미가 당길 거 아니에요. 그죠? 주량 소주 반병. 맥주는 무한정 마실 수 있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동호님께서 핸들이 고장났나요? 하셨는데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아니고요. 핸들이 멀쩡한 17톤 트럭입니다. 자차는 이제 SM6 LPG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할부가 24개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 22개월만 더 갚으면 됩니다. 네.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훌륭한 목소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를 매일같이 들을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어드밴티지죠?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 그래. 어디까지 왔어? 천천히 와. 이런 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이점이죠. 그리고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함. 영화 토크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운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운동 굉장히 싫어해요. 그나마 러닝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외에 이제 근육과 연관되어 있는 운동들을 상당히 싫어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소개는 이쯤 하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조건을 좀 적어야 되겠죠. 첫 번째, 빠밤. 제가 이제 소개팅 여러 번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돌이켜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 나는 그냥 나니까. 근데 상대방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하면서 나를 자꾸 비교해 보니까 아,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좀 짚어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내향인. 예, 내향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MBTI의 시작이 2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사람은 반대가 끌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없는 면이 상대방한테 있을 때 좋다. 뭐 이런 게 흔히들 하는 말인데 적당히는 그렇겠지. 적당히 반대인 건 괜찮지. 근데 내향인 외향인이 반대일 경우에는 피곤해질 것 같아. 네. 그래서 실제로 소개팅 자리 나갔는데 외향성이 크신 분들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에너지를 뺏기더라고요, 자꾸.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고 침묵을 즐기고 이런 사람인데 상대방이 계속 이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MBTI 2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유수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다음 두 번째로 운동을 좋아한다. 이런 분 안 됩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분이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한다는 게 적당한 그냥 스포츠, 예를 들어서 러닝이라든지 뭐 필라테스라든지 요가 같은 혼자 하는 건 괜찮은데 많은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되는 뭐 크로스핏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결국 1번이랑 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걸 즐겨 하시는 분들이 에너제틱해. 그 에너지를 풀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번과 겹치는 얘기인데 외향인인 분이 싫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운동을 싫어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혼자 하는 운동을 즐기는 분은 괜찮다. 아로네님께서 유하 오랜만에 왔는데 공개 구원 중이시네요. 제가 무슨 맨날 공개 구원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고 다음 세 번째, 영화 취향이 좀 겹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소개팅 나가봤는데 많은 여성분들이 왜냐면은 이제 나가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뭐 영화 뭘 좋아하세요? 하면은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보통 노트북이요. 아니면은 어바웃 타임이요. 라라랜드요. 이 정도야, 이 정도. 이 영화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치만 조금 아쉽다. 저와 조금 더 영화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분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참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요즘에 인생 영화 뭐다라고 하시는 분들 F1 더 무비를 꼽으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여성분들 중에서도. 그게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스텔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인터스텔라는 좀 공감이 되거든. 되게 감동적인 부분들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하니까. 그 F1 더 무비는 좀 신기했어.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인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리고 또 귀멸의 칼날 극장판 보셨다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아니면은 진격의 거인 좋아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솔직히 저랑 영화 취향이 좀 겹치려면 어떤 영화를 좋아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쇼생크 탈출. 야, 진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소개팅 나갔는데 쇼생크 탈출 봤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예? 쇼생크 탈출을 안 봤단 말이야? 이 명작을? 영화를 좀 좋아한다면
쇼생크 탈출은 봤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합니다. 다음 또 두 번째로 빅피쉬. 이거 보신 분 상당히 좀 선호합니다. 다음 만화 중에서 에반게리온을 재밌게 보신 분, 저랑 심도 있는 만화 토론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에반게리온을 인생 애니메이션으로 꼽는 분은 좀 위험하긴 해. 사실 그렇게 좋은 권장되는 내용의 애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반게리온까지 좀 에반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에반게리온을 재밌게 봤다 하면은 저랑 좀 코드는 비슷할 것 같네요. 네. 여튼 그렇고요. 또 뭐가 좋을까? 음악 취향도 있죠. 음악 취향이 좀 겹치면 좋을 것 같긴 함. 그래서 1번 재즈. 재즈를 좋아하신다. 특히나 뭐 빌 에반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저랑 또 취향이 좀 맞죠. 뭐 챗 베이커 좋아한다. 그래도 좀 취향이 맞는 거고요. 다음은 R&B. 제가 또 R&B 굉장히 좋아합니다. 크러쉬라든지 뭐 딘 뭐 이런 힙합 R&B도 괜찮고요. 뭐 정통 R&B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재즈 힙합. 이거를 좋아하신다 하면은 저랑 굉장히 코드가 비슷한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또 만약에 본인이 술을 좋아한다? 저랑 만나기 좀 힘듭니다. 네, 술을 혼술 드시는 분. 제가 왜냐면 술을 혼자 먹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좀 아시겠죠? 외로운 늑대 같은 그런 분인 거예요. 결국은 저같이 사람을 좀 싫어하고 어디에 매여 있는 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좋다는 겁니다. 무리 생활에 익숙하신 분은 저랑 결이 맞다고 보긴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한 가지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요. 각방 쓰기. 이건 제가 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유는 아실 것 같은데, 각방 쓰기가 왜 중요하냐? 서로의 공간이 필요해. 결혼을 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지켜야 될 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같은 방에서 맨날 같이 자고 막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싸우기 쉬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지만서도 각자 방에서 각자 침대에서 자야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이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 번째 단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방을 써야 돼요. 네. 다음, 여름을 싫어하고 겨울을 좋아해야 함. 이거는 은근히 반대인 분들도 많더라고. 겨울 싫고 여름이 좋아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여름을 싫어하고 겨울을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저랑 결이 맞는 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9번째, 혼밥과 혼영을 즐기는 분이어야 합니다. 네. 아니 정말로 생각보다 혼자 밥 먹는 거를 안 해보셨다는 분도 있고, 혼자 밥 먹는 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혼밥의 멋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혼밥이야말로 얼마나 편한데, 상대방 맞춰가지고 메뉴 고를 필요도 없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 보면서 먹을 수도 있지. 얼마나 편한데. 진짜 좋아요. 혼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영은 상대방이랑 시간 맞출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랑 뭐 영화 취향 맞출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가가지고 그냥 보고 싶을 때 보고 나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혼자서 뭘 잘하는 분들, 외로운 늑대 같은 분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고, 쇼생크 탈출 보는 소개팅으로 시작하시죠. 소개팅 시작부터 그냥 쇼생크 탈출 틀어놔? 이렇게 저기 소개팅 남 온다 할 때 이렇게 들면서 오는 거야. 넷플릭스로 쇼생크 탈출 틀어놓고 이렇게 외로운 조용한 예술적인 독립적인 늑대를 원한다.
그렇죠. 딱 저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어머 신혼부터 각방 점점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예. 오히려 각방을 쓰기 때문에 더욱더 애틋해지는 것이다. 뭐 그런 거고요. 수아님 결혼하시려고 하는 연유가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결혼이 하고 싶으니까요. 예. 그 대부분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가? 인생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는 사람이고 남이랑 뭘 뜻을 같이 하고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남한테 피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지금 30 넘었잖아요. 제가 조금 있으면 32 되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인생이 되게 좀 잔잔해졌고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뭐 70년을 더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너무 심심할 것 같은 거야. 예. 그래서 이 고독한 인생이라는 여정을 같이 걸어갈 또 다른 고독한 사람을 찾는다. 이게 바로 제가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예. 혼자 여행 가는 것도 좋습니다. 혼녀도 좋죠. 예. 되게 편해요. 예. 근데 사실 혼녀는 제가 가보니까 느낀 게 정말 재미가 없어요. 예. 혼자 가서 뭐 재미있게 즐기고 오는 여행도 나름의 재미가 있긴 한데 여행은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랑 같이 가든지 누구랑 같이 가든지 같은 걸 보더라도 야 진짜 멋있지 않냐? 진짜 맛있지 않냐? 뭐 이런 게 되게 즐거운 요인 중에 하나인데 혼자 여행은 잘 안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혼녀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혼밥과 혼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행을 가든 뭐 영화를 보든 밥을 먹든 혼자서 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꼭 누구랑 같이 해야 되고 고독함을 즐길 줄 모르고 잠시라도 외로운 것을 버텨내지 못하고 이런 거를 좀 안 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고 다음 이제 10번째 제가 의외로 스타일을 많이 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외모보다 스타일을 더 보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되게 매력이 없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소개팅에 나왔을 때 최대한 갖춰 입고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되게 평상시에 입고 다닐 때 되게 양아치처럼 입고 다니거든요. 되게 좀 후리하게 다녀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는 최대한 격식을 차려서 가려고 한단 말이야. 통이 넓은 바지를 입다가도 그런 자리에는 통 좁은 바지 입고 나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까지도 그냥 편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별로처럼 보였어요. 편한 게 별로라는 게 아니라 편하게 입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편하게 입어도 자기가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고 아닌 스타일이 있는데 그냥 정말 편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은 좀 되게 그냥 딱 뵙자마자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일이 자기만의 스타일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옷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이면 좋을 것 같다. 그 옷도 단순히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재질감에 대한 이해 라든지 그냥 이 상의에는 이런 재질의 하의가 어울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으신 분이면 좋을 것 같다. 제가 멋에 까탈스러운 편은 아닙니다만 저거는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옷차림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최근에 뵀던 분을 좀 예시로 들면은 마음은 좀 죄송합니다만 위에 막 후리스 입고 근데 이제 안에는 되게 얇은 옷을 입었어. 근데 계절감이랑 좀 안 맞는 느낌이죠. 좀 추워 보이잖아요. 좀 뭔가 거기다가 또 치마는 또 골덴 그
코듀로이 소재의 치마를 입으셨는데 되게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드는 거야.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인 옷에 대한 이해는 있으신 분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옷자랄은 아닙니다. 옷에 미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배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 키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키는 안 봐요. 네, 키는 큰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래도 한 150은 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죠. 뭐 크기도 저보다는 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50에서 176 사이네요. 네. 그렇고 몸무게는 그냥 저랑 비슷했으면 좋겠네요. 저 정도. 그냥 이제 마른 인간, 마른 체형. 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살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구나. 이성적으로 별로 안 느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정도의 체형이면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살 조금 있고 뭐 그러네 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데 이거보다 넘어가는 사람은 외적인 취향으로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면 마를수록 좋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선호도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선호도. 14번째 또 외향에 대한 얘기 하면은 눈. 제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다른 어디보다도 눈을 좀 주의 깊게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눈이 커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눈이 맑은 느낌. 굉장히 추상적인데 맑은 눈의 소유자 이면 좋습니다. 쌍꺼풀 유무는 상관없어요. 또 수아님만의 기준이 있으시구나 하셨는데 저만의 아주 까탈스러운 기준이 있죠. 근데 인간마다 누구나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형에 가까운 거고 보통 이런 걸 충족하지 못하죠. 대부분은. 저는 지금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알아요. 이 공개 구원이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네.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개인적인 의견인데 수아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즈 힙합도 들어보고 인생 영화들을 아직 안 봤어요. 이제부터 보겠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렇겠죠. 예, 아마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그렇겠죠. 근데 소개팅에서 놓치고 싶다,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확 느껴지진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소개팅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은 아예 본 적이 없고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비슷한 사람이라면 아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고 다수 항목에 해당되는 남자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남성분은 죄송한데 안 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정치적 올바름, 이 PC 사회가 대두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도 저는 여자가 좋습니다. 남자와 결혼은 힘듭니다. 아시겠죠? 희망을 늘어놓으세요.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요. 소개팅 한번 해봤는데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자만추를 선호하다 보니까 라고 하셨는데 저도 지독한 자만추였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만남을 지독하게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팬미팅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 같은 사람은 집 밖에 안 나가. 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의 이런 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랑 밖에서 마주칠 일이 아예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해서 이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혹여 모를 약간의 일말의 가능성, 이것에 기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랑 유사한 단 한 분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려요. 동호님께서 어차피 각방 쓰는데 남자여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각방을 쓴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이용가기 때문에. 네, 각방을 쓴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직업.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이번에 소개팅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거, 직업은 전혀 상관이 없어. 직업은 뭐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느낌이야. 왜냐면은 그들도 그들 나름의 일이 있고 나도 나 나름의 일이 있는 거잖아. 나는 그 사람의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난 그 사람이면 좋은 거지. 그래서 직업은 정말 전혀 상관이 없다. 뭐 벌이, 자,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네? 톡 까놓고 우리가 다 평범한 인간들이잖아요. 네. 그 이상의 많은 벌이가 있으면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저는 뭐 결혼해가지고 뭐 억만장자가 될 생각도 없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가는 게 꿈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벌이도 큰 상관이 없어. 그냥 지금 최저시급 얼마죠? 최저시급 월급 얼마일까?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월급이 209만 원이래요. 뭐 지금 현재 월급이 250만 원이다. 이 정도면 됩니다. 네. 이 정도면 많이 바라는 거 아니지? 그죠? 250은 바랄 수 있잖아. 저도 이만큼은 벌어요. 자,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결혼하면은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 결혼 자금 준비되어 있는 정도가 얼마면 좋을까, 뭐 이런 거. 자, 저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쥐뿔도 없습니다. 네, 쥐뿔도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 자차,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쥐뿔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 지금부터 알아가면서 차근차근 돈을 모으면 됩니다. 네. 뭐 결혼식까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뭐 월세를 얻어 살든 돈을 빌려가지고 전세를 얻어 살든, 그래서 같이 만나서 돈을 천천히 모아갈 사람을 필요로 하지, 돈이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쥐뿔 없어도 상관없다. 왜냐? 나도 없기 때문. 이런 말씀 드려요. 결혼식에 대한 로망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그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결혼식 로망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결혼식에 대한 생각이 옛날에는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식 사회를 여러 차례 해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그냥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신랑 신부도 신경 안 쓰고요. 참석하신 분들은 더더욱 신경 안 쓰고요. 뭐 신랑 측 부모님, 신부 측 부모님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써요. 결혼식 자체에. 그냥 언제 끝나나, 밥 언제 나오지, 이거밖에 생각 안 해.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결혼식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쥐뿔도 관심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게 또 예의고 그래서 오는 것일 뿐. 야, 결혼식이 별로네. 결혼식 너무 좋은데?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다면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뭐가 됐든 이건 있어요. 결혼식에 쓸 돈에 엄청 집착하는 부류라면은 저랑 결혼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꼭 해야 돼. 꽃을 생화를 써가지고 버진로드를 예쁘게 꾸며야 돼.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저랑 결혼은 못할 것 같습니다. 10년간 한 명만 사귄 사람 vs 10년간 10명 사귄 사람 하셨는데 10년간 한 명 사귄 사람은 오히려 답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랑 완전 맞춰져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0년간 10명 사귄 사람이 좋긴 좋은데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든다. 1년간 한 명만 사귄 사람은 어떤 세월의 풍파를 만나더라도 그냥 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했다는 거잖아. 그 끈기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전자를 고르겠습니다. 1년간 한 명만 만난 사람 고르겠습니다. 수아님은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가장 첫 번째의 표현이 무엇이냐 라는 것 같은데 저는 관심인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말 한마디 뭐해? 라든지 밥 먹었어?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예민한 사람 vs 둔감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예민한 사람이 나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 좀 소위 말하는 좀 지랄 같은 사람인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성격이 그냥 그래. 그래서 둔감한 사람을 만나면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요. 이걸 왜 모르지? 이걸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아마 저를 둔감한 분이 만나면은 힘들 거예요. 둔감하신 분이. 차라리 예민한 사람이 낫지. 예민한 사람은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예민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둔감한 사람을 만나면은 오히려 서로가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게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야. 둘 다 예민하면 크크 하셨는데 둘 다 예민한 게 나을걸요, 차라리. 네. 왜냐면은 둘 다 예민하면은 서로가 이제 알거든. 이런 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지랄 포인트를 알거든. 둘 다 서로가 서로 지랄 포인트를 안단 말이야. 이거 넘어가면 얘가 예민하겠다. 이런 걸 안단 말이야. 근데 둔감한 사람은 이 선 자체를 몰라. 그냥 왜 그러지 갑자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이건 꼭 해야 돼. 다 내 돈으로 할게도 안 되나요? 하셨는데 결혼식에? 결혼식에 본인 돈으로 할게 이건 꼭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말리지 않죠.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지. 본인이 뭐 소원이라는데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vs 100억 있는 사람. 죄송한데요. 진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예? 진실이 밥 먹여줍니까? 아니죠. 100억이 밥 먹여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만약에 그 사람으로 치면은 강아지파가 있고 고양이파가 있잖아요. 반려동물로 어떤 동물을 더 선호한다 뭐 이런 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양이파가 좋습니다. 이게 고양이파인 사람이 나랑 좀 맞을 거야. 제가 굉장히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고양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뭐 고양이 상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엄청나게 어디 기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혼자 서 있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느낌이라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보통 저 같은 성향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활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저는 좀 활달하고 막 포용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서 고양이를 선호하시는 분이 저랑 또 결이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자기기를 잘 다루는지 유무가 어떤가요? 하셨는데 전자기기 잘 다루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전자기기 예를 들어서 컴퓨터 조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은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메인보드가 어쩌고 그래픽카드가 어쩌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뭐 좌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냥냥이님께서 뭘 적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적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음 음식 취향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떡볶이, 피자, 햄버거, 치킨, 라면 좋아하시는 분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거든요. 떡볶이, 피자, 햄버거, 치킨, 라면. 제가 싫어하는 거 닭발, 족발, 껍데기, 김치 이런 거. 네. 그래서 제 초딩 입맛과 맞는 분은 저랑 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2세 계획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2세 계획이 있어요. 네. 2세 계획 말이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은 저랑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이거는 좀 그건데 이런 분들이 있어. 나는 애를 못 낳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애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야 되고 남들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형편이 안 좋아서 못 해준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라는 말씀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에 완전 반대해요. 완전 반대해. 왜냐면은 내 생각인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애가 뭐 엄청 비싼 차를 탄다고 해서 좋아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니까. 애는 잘 모르잖아. 그 나이 때 애는 잘 모르거든. 그냥 차를 타면 좋아. BMW 이런 데에 타야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차에 타서 어디 가면 좋단 말이지.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저희 집이 유복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없이 산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때 월세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우리 집이 월세든 말든 뭔 상관? 나는 어차피 부모님한테 업혀 살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집이 월세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었거든. 그리고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면서 제가 잘하진 못했지만 그 당시에 내가 부족한 걸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애가 뭘 하는데 못 해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근데 나는 만약에 자식이 날 닮았다면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을 거라 생각해. 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2세에 대한 계획이 그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애를 낳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애를 낳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거에 대한 골머리는 별로 없어. 그냥 애가 나면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생각이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되게 무책임한 걸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나를 좀 떠올려 보면은 물론 신경도 많이 쓰셨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나가서 놀라고 했고 나가서 논 다음에 집에 해 질 때쯤에 들어오고 해도 그냥 아무런 터치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근데 잘 컸잖아 지금.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컸잖아. 난 그럴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세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나면 지가 알아서 잘 크겠지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인생이야. 다 준비된 다음에 되는 인생이 어딨어. 없지. 그런 게 없어. 부족해? 참아.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원래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생이. 내가 주어진 게 이 정도다. 그럼 여기에서 만족하면서 최대한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다 완벽한 생활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왜 애라고 완벽한 인생을 살게끔 하냐고. 안 된다니까 그게. 이게 제 논리입니다. 이세 계획에 대한 논리. 다 못 사줘. 미안한데. 그렇고요. 돈도 중요하지만 성장기 때는 관심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100번 공감해요. 예. 결혼을 하시려는 첫 번째 이유가 2세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하셨는데 사실 2세 계획도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애를 갖기 위해서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독한 인생을 같이 평행선처럼 나란히 갈 사람을 구한다. 이거에 가깝다. 전부 다 만족하는 여성인데 애를 낳고 싶지 않다고 하면요? 라고 하셨는데 자식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은 저랑 결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애를 낳긴 낳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덧없는 인생살이 제가 무슨 업적을 기리든지 간에 전 언젠가 죽어서 없어질 겁니다. 그죠? 제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는 건 2세일 것 같아요. 그래서 2세는 꼭 갖고 싶네요. 유수아님은 어렸을 때 노스페이스 같은 거 입었는지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너 임대야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하셨는데 그러니까 복장 같은 걸로 급을 나누고 그런 게 있었냐는 말씀이시죠? 있었죠. 네. 제 나이 때에도 노스페이스 바람막이랑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었어야 됐어요. 예. 근데 저희 집엔 노스페이스 패딩이 없었습니다. 예. 그냥 괜찮았어요. 아무런 그게 없었어. 누가 신경이나 쓰나? 모르겠네. 예. 저는 그리고 노스페이스 패딩 사달라고 쫄라본 적도 없어. 부모님한테. 그게 뭐가 중요해?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너 임대야 이러면서 놀린 것도 많았을 텐데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고3 때였나 그랬는데 너 임대 살잖아 막 이랬었어 걔가.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게 뭐 어쩌라고 이 생각이었다니까. 지가 살고 있는 그 집도 네 집이야? 부모님 집이잖아. 근데 왜 네가 으스대냐고. 전 이제 월세 살아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집이다. 월세 그 아파트가 되게 좋은 것도 되게 많았고 왜냐면은 제가 그 온전하게 제 방을 갖춘 게 월세에 가면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되게 좋았어. 근데 나중에 부모님 말씀 들었을 때 부모님은 되게 싫었다고 하시더라고. 월세에 사는 그게. 왜냐면 되게 좁았고 왜냐면은 그때가 처음으로 20평 미만대 아파트에 들어간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답답해. 너무 좁고 방이 2칸밖에 없고 이러니까 싫었겠지. 그리고 자식한테 뭘 못 해준다는 생각도 들었을 테니까 되게 안타까웠겠지만 정작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월세 살든 말든 뭔 상관. 그냥 월세 우리 집은 월세야 이런 개념도 없었어 내 머릿속에 그냥. 그냥 이제 내 인생이 더 걱정이었지. 뭐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식은 작게 하실 건가요? 하셨는데 그 스몰 웨딩이 사실 더 비싼 거 아시죠? 스몰 웨딩이 더 비싸요. 차라리 그냥 평범한 웨딩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나을걸요? 대중적인 웨딩이.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런저런 사람은 다 부를 것이냐 뭐 이런 거라면 저는 뭐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많이 연기라든지 뭐 결혼식 사회라든지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판타지가 없어요. 그런 느낌? 수아님은 외동이신가요? 하셨는데 저 형 있습니다. 친형. 네. 근데 친형이랑은 같이 안 산지 오래됐어요. 왜냐면 형은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땐 이미 형이 일본에 있는 때였어. 그래서 형이 있고 없고가 자라면서 크게 중요했던 시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봤자 초등학교 때 정도? 그때 이후에는 이제 형이 이제 유학 가고 군대 가고 막 그러면서 저랑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하여튼 그렇고 이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좀 중요한 거라서 예쁘신 분이 좋습니다. 저한테 돌을 던지십시오. 제가 쓰레기입니다. 예. 예쁜 사람이 좋아요. 에? 내가 좋아하면 안 되냐? 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제가 언제 느꼈는지 아세요? 마지막 소개팅한 분을 만났거든? 마지막 소개팅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얘기가 썩 잘 통하는 거예요. 사실 저랑은 되게 거의 성향이 반대인 사람이었어. 근데 여기 써 있는 거랑 거의 다 안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은 자체는 비슷해. 나에 대한 나의 이 지랄 맞은 성격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커버를 쳐줄 의향이 한가득 있는 사람이었어. 마지막 소개팅 하신 분이.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서 느껴지잖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이 있다 없다 이런 게. 근데 호감이 되게 있어 보이는 분이었어. 근데 애석하게도 외모가 제 취향은 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분 만나 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애프터 신청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인간은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만큼 외면도 중요하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이런 짓을 하든 저런 짓을 하든 예뻐 보이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예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렇기 때문에 예쁘신 분이 좋습니다. 네. 절 쓰레기라고 욕하세요. 네. 겉모습에 눈이 돌아간 미친놈이라고 저를 부르세요. 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오히려 이거의 속마음을 숨기고 사는 게 더 나쁜 놈이야. 차라리. 야, 진짜 얘는 내 외모 취향은 진짜 아니지만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이러면서 만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차라리 뭐가 좀 안 맞지만 예쁘니까 용서가 돼 이런 거면은 전 솔직한 편이라 보거든요. 근데 진짜 외모가 진짜 아닌데 나머진 정말 괜찮아. 애가 정말 착해. 이래서 만나. 이러면은 난 그게 더 쓰레기라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돌을 던지실 분은 지금 던지세요. 네. 모니터에다가 돌 던지세요. 본인 모니터에다가 제가 맞게끔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한번 때리세요. 제 얼굴 쪽을. 아시겠죠? 그러면 진짜 예쁜 남자는요? 죄송한데 차은우 씨도 저랑 결혼 못합니다. 네. 차은우 씨가 제 2세를 낳으실 수 없잖아요. 그럼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고요. 여자도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간에 겉모습이 안 중요하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차라리 겉모습을 본다고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래도 몇 번 만나보시지 하셨는데 제 30년간의 데이터로 촉이 딱 왔습니다. 몇 번 봐서 예쁘게 보일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 촉이 왔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빠르게 거절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애프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제 외모 취향이랑 정말 안 맞지만 마음이 맞네, 그래도 사람은 괜찮네 이러면서 만난 적이 없지 않아 있었어. 근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끝이 안 좋았어요. 그럴 바에는 솔직하게 그냥 이어질 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게 낫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외면과 내면 둘 다 아름다우니까 자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저는 절세 미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정도의 마음가짐, 저 정도의 외면, 이 정도를 갖춘 분이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음 댓글. 예전에 했던 유수하 구원작전 영상의 썸네일 구석에는 뉴진스 민지가 있었다. 영상 지우겠습니다. 제가 뉴진스 민지님만큼의 그런 외모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적당히 고운 분이 좋다는 겁니다. 예. 공개고혼 지원이 제한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남자는 안 되고요. 당연한 겁니다. 남자 안 돼요. 남자 안 되고 다음 연령대를 봐야 되겠는데 연령대가 저보다는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동갑도 안 돼요. 예. 왜냐면은 동갑이면 싸워. 그래서 이 나이가 25세에서 31세 사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혼이신 분도 안 됩니다. 자녀 있으신 분도 안 됨. 네. 유수하 플러스 채널 구독 안 하신 분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 사항이죠. 모두가 차은우, 장원영을 만날 수는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우리 항상 예시로 차은우 씨랑 장원영 씨를 쉽게 말하지만 그 둘은 누구도 만날 수가 없죠. 그죠? 두 번째 공개 구혼인데 역시나 마지막은 예쁜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그랬구나 하셨습니다. 이거 마지막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못하셨나 본데 한 중간 정도 왔습니다. 예, 마지막 아니에요. 이거 그랜드 피날레이기 때문에 길게 다 적을 거야 갖다가. 그렇고요. 공개 구혼이 아니라 신부 면접이에요? 모르셨어요? 이거 1차 면접 조건이에요. 예. 여기서 합격하신 분만 2차 면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결혼하셔도 유튜브 꾸준히 하실 건가요? 하셨는데 유튜브는 제 삶의 낙이죠. 제 취미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하지 않을까요? 예.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뭐 육아 유튜브라든지 그런 거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런 컨텐츠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전 독방을 쓸 거니까. 예. 저랑 결혼해서 제가 방에서 뭘 하겠어요?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냥. 이제 유튜브 라이브 하고 이런 거예요. 예. 괴담 읽고 있고 그런 거죠. 결혼했는데 이제 남편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괴담 읽고 있고 그런 겁니다. 아로네님께서 유수아 플러스 가입 감사합니다. 요거 때문에 하신 건 아니죠? 유수아 플러스 채널 구독 이거 안 하신 분 이건 아니죠? 예. 아직 조건이 12억 개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맞는데 만약에 한 달에 15일 이상 해외로 출장 가 있는 사람은요, 여행 가이드라든지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좀 그걸 느끼는 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뭐 이걸 좀 많이 믿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 써 있는 게 다 맞아, 정말 다 맞아.
그러면은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쓰세요라고 하셨는데 저 포기하신 거예요? 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미친놈아. 이러면서 지금 하라는 대로 다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예. 요건 제가 이제 본 채널 영상에다 올릴 거고요. 예. 박제할 겁니다. 썸네일에 뉴진스 민지 넣으실 건가요? 하셨는데 이번에 안 넣겠습니다. 제가 깊은 반성했습니다. 예. 제가 감히 뉴진스 민지님을 썸네일에 넣다니 제 잘못입니다. 예. 여기 써 있는 거인 사람을 제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적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들 매주마다 로또 복권 사시죠? 네, 로또 복권 사는 거랑 똑같아요. 로또 될 거를 약간 기대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이제 약간의 희망적인 걸 지갑에 품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이번에도 DM으로 당근 보내는 건가요? 하셨는데 마지막에 또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D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력서를 증명사진 포함해서. 네. 유수아 플러스 개국 공신인데 여자가 아니라서 이게 안 되네 하셨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다음 생에는 여자로 태어나시면 되는데 안타깝네요. 예. 진짜 죄송한데 뉴진스 민지님도 연령 제한에 걸려서 안 만나주신다고 하신다고요? 나이 제한 좀 풀까요? 뉴진스 민지님도 혹시 괴담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 성인부터 31세까지로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력서인가요? 하셨는데 예! 왜냐? 저도 진심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이력서 보내세요. 예. 그렇고요. 또 웬만하면 그것도 있는데 경기도 거주민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남부. 예. 경기도 남부 거주민. 제가 소개팅을요. 지금 전부 평택이 아닌 지역에서 했거든요. 평택인 지역에서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서울 쪽에서도 많이 했었고 뭐 천안에서도 한번 하고 뭐 수원에서도 한번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 지역을 멀리 다른 데로 가니까 힘들어. 예. 내가 힘들어. 근데 매주마다 그렇게 봐야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경기도 남부 거주민이면은 좀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충청도도 껴주냐고요? 충청도까지 가능합니다. 예, 충청도 근데 약간 충청도면은 천안 아산까지만 가능해요. 이 정도면은 뭐 가능하다. 이동거리 중요하죠. 데려다 줘야 되는데 하셨는데 데려다 줄 생각은 없는데요. 그냥 만나는 게 힘들어서 그냥 이제 만나는 과정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수하님 이력서도 받아볼 수 있냐고요? 제 이력서는 제 영상에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써 있습니다. 네. 경기도 사람이 아니라서 탈락이라고 하셨는데 자, 경기도 남부 거주민이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보시던 분들 중에서 정말 다 해당되는데 이력서 지금 쓰고 있었는데 경기도 남부에 안 살아서 안 되겠네.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도 남부로 이사 올 생각이 있으면 이사 올 의향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예. 그렇고요. 청주 됩니까? 하셨습니다. 청주 볼까요? 청주? 청주시가 여기군요. 좀 먼데? 세종시 옆이야?
세종 잠깐만 천안 청주 티맵 좀 볼까? 청주 시청까지 73km 1시간 3분 걸리네. 평택 제천 고속도로 타가지고 중간에 북진천 IC에서 빠지는구나. 진천 넘어가서 오창 쪽이구나.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1시간 정도면 괜찮아요. 한 100km 이내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근처에 사는 사람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대전 탈락. 대전은 안 돼. 대전은 너무 멀어. 대전은 좀 타협이 안 돼요. 제가 세종권까지는 제가 봐드리려고 했는데 대전은 좀 심하네. 예. 비건 되나요? 비건 괜찮은데 밥상머리에서 육식의 해로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전파하시는 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 비건 뭐 양해해요. 이해합니다. 근데 나에게도 비건을 강요하면은 안 된다. 무슨 느낌인지 알죠? 예. 오늘 100개 채워주세요 하셨는데 여러분 자신 있어요? 100개까지 유수하의 이 컨텐츠 모니터 안 깨고 보실 자신 있으세요? 저 미친놈 하면서 저 미친 자식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화내고 있잖아요. 지금 속으로 네가 퍽이나 그런 사람 만나겠다 이러면서. 수아님이 서울로 이사 오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하셨는데 저를 만약에 매겨 살릴 자신이 있다 그러면 서울로 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다. 나보다 돈 적게 번다. 그러면 제가 서울로 안 갑니다. 네. 화물 운송하면서 만나도 되나? 화물 운송하면서 만나도 되나? 이게 무슨 말이죠? 상대방도 화물 운전자면 괜찮냐는 건가요? 상관은 없죠.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내까지 화물 운전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좀 위험한 일이긴 하거든요. 웬만하면 좀 안전한 일 했으면 좋겠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뭐 충청도라서 서울보다 덜 걸릴 듯 세종도 붙어 있는데 점점 뭐 이런 식으로 각종 이제 아쉬움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참가도 안 하실 건데 자꾸 세종이 어떠니 대전이 어쩌니 이런 말씀 하시는 것도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예? 진지하신 분들은요 지금 채팅도 안 쳐요. 진지하신 분들은 이제 이력서 쓸까 말까 이 생각하고 있어. 진지하신 분들은 댓글로 드립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뜨내기 드린 거 다 압니다. 예? 먹방 유튜버처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살 안 찌는 체질은 어때요? 그건 뭐 상관없죠. 네.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다음 뭐가 있을까? 26번째.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 이제 굉장히 신비한 잡기적인 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 카페에서 나는 카페 모카 이러는 분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예, 뭐 본인 취향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웬만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이 좋습니다. 예, 뭔 느낌인지 알죠? 예.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안 마셔가지고. 아샤추 안 되냐고요? 안 돼요. 라떼도 안 됩니다.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시크한 도시 여성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카페에서 뭐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커피 뭐 드실래요? 했는데 저는 에스프레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호감도 상승합니다. 호감도 상승. 진짜 커자랄이구나 이러면서 바로 호감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한 잔 더 시키시는 분 호감도 급상승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냥 제가 기질적으로 단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상대방도 단 걸 별로 안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추가적으로 햄버거 취향도 좀 맞으면 좋겠는데요. 맥도날드, 올리 맥도날드입니다. 예. 만약에 롯데리아를 간다? 이건 좀 죄송한데 저랑 겸상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햄버거 좋아하는데 너 햄버거 어디 브랜드 좋아해? 했는데 난 롯데리아 이러면은 저랑 서서히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언젠가는 이제 더 이상 안부를 묻지 않는 사이가 돼요. 네. 롯데리아는 근본이 없는 맛 취향입니다. 저는 근본주의자예요. 햄버거에 있어서는 근본주의자다. 맥도날드야말로 근본이다. 이런 말씀. 근데 맥도날드를 또 가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런저런 메뉴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최애 메뉴가 더블 치즈버거 세트 제로 콜라 변경일 경우 호감도가 상승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도날드 메뉴거든요. 더블 치즈버거 세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굉장히 맛이 심플해요. 단순해요. 그게 주는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매력. 마치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죠. 맛에 기교를 부리지 않았어. 그 깔끔함이 주는 매력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인스타 핫플 자주 가는 사람 yes or no 하셨는데, 뭐 상관없어요. 인스타 뭐 핫플을 뭐 가든 말든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 뭐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핫플에 가서 사진을 꼭 찍어야 되고 막 이런 사진 막 이런 사진을 꼭 가서 찍어야 돼. 가가지고 이러면 좀 곤란해. 그냥 가보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꼭 사진을 찍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매 끼니마다 수하님이 메뉴를 골라야 하는 데이트 vs 여친이 골라주는 걸 먹어야 하는 데이트.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내가 한번 고르고 상대방이 한번 고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는 항상 그런 걸 추구해 왔거든요. 이번엔 네가 먹고 싶어하는 로제 파스타를 먹자. 다음엔 돈까스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렇게 나 한 대 맞고 너 한 대 맞고 이렇게 돼야 이게 또 만나는 맛이 있거든요. 그죠? 맥도날드만 가는 1인인데 맥날 치즈 스틱이 최고입니다. 치즈 스틱을 제가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솔직히 다른 부가적인 메뉴들도 맥도날드가 압도적이에요. 죄송한 말인데 진짜로. 롯데리아 사실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맥도날드를 너무 의식했어. 모든 디저트류들이 맥도날드에 있는 것들이에요. 맥플러리의 아류작, 토네이도 뭐 이런 느낌이죠. 항상. 그래서 굳이? 이런 생각? 롯데리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롯데리아가 그런 행보를 걸어왔어요. 여태까지. 자신의 어떤 강점 이런 것들을 항상 갈아치워가면서 군대리아니 어쩌니 하는 실험적인 메뉴를 자꾸 내비치면서 자신 스스로의 마케팅을 포기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맛에 대한 근본이 없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해왔어. 최근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뭐 MG 할 수는 있겠지만 좀 근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고 짜장면, 짬뽕. 저는 간짜장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은 웬만하면 짬뽕을 좋아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 입거리씩 앞접시에 덜어가지고 나눠줄 수 있잖아요. 간짜장 한 입 먹어 이렇게. 나도 그럼 시원한 짬뽕 국물 한번 얻어먹을 수 있겠죠? 둘 다 간짜장을 고르면은 다른 테이블에서 짬뽕 시켜 먹는 거 볼 때마다 약간 좀 눈치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탕수육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탕수육 무조건 찍먹입니다.
부어 먹는 미친 사람이랑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탕수육은 찍먹이 기본이에요. 가끔 분탕 종자들이 부어 먹는 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탕수육을 곡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탕수육을 부어 먹겠다는 건.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운전면허 1종 보통 취득자. 좋습니다. 네. 운전면허 2종? 좀 아쉬움이 있죠. 네. 운전면허 1종이 진짜 상여자만 따는 면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종 딴 사람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1종 대형 면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종 대형 면허까지 있다. 저랑 결혼 확률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네. 참가하면 만나 주시나요? 크크크크 하셨는데 1차 서류 합격했을 경우에 만나 드립니다. 바로 지원 들어왔다고 다 만나진 않아요. 1차 서류 합격을 한 경우에만 저와 대면 2차 면접이 가능하다는 점. 2차 때는 아시죠? 1분 자기소개 준비하시고 이제 압박 면접 들어갑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단점이라든지 타인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만의 해결 방식이라든지 결혼 후 포부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이제 기출 문제집 이런 게 시내 서점에 많이 판매합니다. 면접 관련된 내용들 좀 많이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력서를 냈다고 해서 다 만날 수는 없다는 거. 1차 면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이 말씀만 드립니다. 저는 먹을 거 싸왔어요 하면서 텀블러에 어묵 국물 넣어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셨는데 어떡하지? 카페에 갔는데 상대방이 텀블러를 싸왔어. 민지씨는 뭐 드실 거예요? 했더니 저는 싸왔어요 하면서 어묵 국물을 싸왔어. 좀 그렇지 않나? 이 TPO라는 게 있는데 카페에서 어묵 국물 냄새를 풍기면서 주위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이목을 끄는 거는 약간 좀 TPO에 맞는 행동 같진 않아요. 그래서 별로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고기짬뽕, 해물짬뽕 상관없나요? 고기짬뽕 선호하시는 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해물짬뽕 별로 안 좋아해서 저한테 한 입 먹어 수아야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해물짬뽕 막 홍합 올라와 있고 이러면 좀 그래요. 그래서 차돌짬뽕 좋아하면 좋습니다. 탕수육은 원래 부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럴 거면 가라아게를 드세요 하셨는데 노랑버섯님이 뭘 알아요? 네? 탕수육은 원래 찍어 먹는 음식입니다. 아인슈타인도 탕수육을 찍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 팬미팅 하실 때 밸런스 게임 가시죠. 찍먹 vs 부먹 동시에 대답하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팬미팅 때 그렇게 해가지고 저랑 다른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기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한번 다음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종 보통이 테토남이고 테토녀지. 맞습니다. 일종 보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멋을 아는 사람인 거죠. 기본적으로. 뉴진스 민지가 싸온 어묵 국물은 인정인데 하셨는데요. 그렇게 카페에 왔는데 텀블러에 어묵 국물을 싸가지고 온 민지. 그거는 이제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되죠. 민지 씨가 그렇게 하시면 이 사람 봐라. 되게 예측 못하는 구석이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애견녀 vs 테토녀 하셨는데 저는 애견녀가 좋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애견남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테토남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애견은 애견을 끌려하는 법. 테토녀는 좀 그래요. 좀 무서워요. 개인적으로. 문신은 어디까지 괜찮나요? 눈썹 문신부터 이레즈미까지 하셨는데, 솔직히 이건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문신은 없는 게 좋은 것 같긴 해. 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문신을 해서 뭐 양아치 같네 어쩌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신의 몸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같지가 않아서 문신이 막 있으면, 뭐 의미 있는 타투가 하나 두 개 있는 거는 뭐 그냥 그렇겠다 하겠는데, 좀 되게 많은 분들은 좀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뭔가. 아무튼 그렇고요. 아, 너무 농담 비슷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좀 진지할 땐 좀 진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진지한 거 몇 개 좀 쓰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실버 이상. 예, 중요하죠. 제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실버기 때문에 이제 실버 이상의 티어인 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아이언이다 이러면은 조금 그렇죠. 가끔 가다가 이제 롤 봇듀오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힘들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사실 더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웬만하면 사무직인 분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현장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상대방은 좀 안전한 직종인 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피지컬적으로 안전한 것도 있지만 이제 안정적인 수입인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이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기사니까 수입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뭐가 됐든 간에 둘 다 도로에서 생활한다든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면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그렇고요. 다음으로는 저는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아이를 좋아하는 분이면 좋습니다. 왜냐? 사실 제가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썩 좋아하지도 않고 썩 싫어하지도 않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가끔 여성분들 중에서 아기 지나가면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그냥 보기가 좋아, 뭔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냥 이미지가 뭔가 되게 따뜻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그냥 아이를 좋아하는 분? 아, 이거 말씀드려야 돼. 연기하시는 분 안 됩니다. 예. 연기하시는 분 안 돼요. 제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기하시는 분들은 미묘하게, 저도 저 포함해서 어딘가 좀 나사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 저도 어딘가 이상하잖아요. 연기하시는 분들은 뭔가 어딘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상대방은 연기를 하시는 분이면 안 된다. 아이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세는 갖고 싶다라. 벌써부터 독박 육아의 향기가 점점점 하셨는데, 내 애는 좋죠. 내 애는 좋지. 저는 제 애면은 세상 너무 좋아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남의 애는 솔직히 관심이 없단 말이야. 난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냥 지나가던 애기도 되게 귀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럼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런 게. 나는 그렇게까지 애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싫다도 아니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렇고요. 다음 종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 계통 종교는 안 됩니다. 불교 혹은 원불교는 가능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원불교 신자여서인 것도 있는데, 아브라함 계통 종교랑은 좀 저랑 결이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전 기본적으로 천국, 지옥 이런 개념을 좀 안 믿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좀 비슷한 결이라면 불교나 원불교인 분들이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부두교는요 하셨는데 부두교인 분은 제가 무서워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무슨 허튼 짓만 하면은 저주 인형 꺼내가지고 못 받고 이럴 텐데 제가 그런 분이랑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또 오래간만에 이거 한번 쓸까요? 외모. 안경이 잘 어울리는 사람.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안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다니다 보니까 상대방도 안경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를 만날 때는 렌즈를 끼고 왔으면 좋겠다. 저도 데이트할 때는 렌즈를 끼거든요. 하지만 안경도 제법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안경 여자 검색해 볼까요?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예. 아 근데 안경인데 이 안경은 안 돼요. 이거 아시죠? 이거 MG 안경, 긱시크 안경 안 됩니다. 뉴진스 민지 안경 검색해 보라고요? 아 민지님 안경은 좀 근본이긴 해. 이게 이제 보통 그 뭐라고 하지? 아넬형이라고 하나? 아넬형 안경? 이게 아주 근본적인 디자인이거든요. 굉장히 미국적인 디자인이죠. 예. 프랑스에서 건너와서 상당히 미국적으로 많이 다듬어진 그런 이제 안경하면 떠오르는 기본적인 쉐입의 안경이다. 이걸 고른 민지님은 상당히 이제 멋자랄, 안자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애니메이션 첫 번째로 뭘 좋아하면 좋냐? 도박묵시록 카이지. 아 이걸 안다? 이걸 좋아한다? 굉장히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으신 분일 확률이 있습니다. 예. 그렇고 두 번째로 천원돌파 그랜라간. 세 번째로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을 좋아하신다. 이런 분이면은 저랑 결이 맞는 분의 확률이 높습니다. 네. 다들 인생 애니메이션들이죠. 예. 뭐 저는 뭐 귀멸의 칼날이 좋은데요. 아니면은 저는 뭐 진격의 거인이 좋은데요.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랑 결이 맞는 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고 만약에 한 가지 브랜드를 평생 입어야 된다면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브랜드만 평생 입어야 돼라고 했을 때 어떤 브랜드를 고르는 분이 좋냐? 폴로, 라이프 로렌.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잖아. 근데 저는 평생 뭐 프라다만 입을래요.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뭐 평생 나이키만 입을래요. 이런 분도 있을 텐데, 제 추구미는 폴로 라이프 로렌입니다. 이러면은 저랑 약간 좀 결이 맞는 분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겁다님께서 유니클로는 갖다 팔아먹었나요? 라고 하셨는데 유니클로 좋죠. 저도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유니클로입니다. 그러나 평생 한 가지만 입어야 되는데 유니클로를 굳이 고를 필요가 있을까? 유니클로의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는 폴로 라이프 로렌을 고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거죠. 왜냐면 한 가지 브랜드를 평생 입어야 된다, 가격에 제한이 없다, 뭐 이런 거라서 나는 무조건 비싼 거, 나는 뭐 발렌시아가 뭐 이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폴로 라이프 로렌을 고르는 분이 좋다는 거죠. 요 정도의 배포가 있는 분이면 좋다. 브랜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좋아하는 브랜드가 칼하트, 컨버스, 유니클로, 폴로, 챔피온, 나이키, 언커먼 아이웨어, 아웃스탠딩, 또
에스피오나지, 그리고 US 빈티지 이신 분들은 저랑 브랜드 결이 맞는 분입니다. 이런 분은 저랑 옷도 바꿔서 입을 수 있어요. 예. 약간 좀 남친 옷 뺏어 입은 룩으로 제 옷을 뺏어서 입으셔도 된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친 옷 뺏어 입은 룩으로 상대방의 옷을 뺏어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랑 결이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보세를 입으면 선택권이 더 넓어져서 좋지 않나요? 하셨는데 보세는 옷의 품질이 많이 아쉽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가격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옷의 품질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유니클로를 좋아하지만 유니클로에서 유니클로 이상의 퀄리티를 바라진 않습니다. 제가 마찬가지 비싼 브랜드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땐 잘 몰랐거든. 디자인만 위주로 보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입어보고 하다 보면은 느낌이 확 나죠. 보세를 사람들이 안 입는 이유가 있구나. 네. 재질감과 가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세를 제일 좋아해서 평생 입을 거야 라고 한다면은 저랑 결이 맞는 분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고요. 다음 이건 진짜 진지하게인데 진지하게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빈티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빈티지만의 재미가 있어요. 빈티지 옷가게에 들렀을 때의 그 느낌은 일반 옷가게에 들렀을 때의 느낌이랑 달라. 빈티지 옷가게에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느낌인 거야. 네. 솔직히 저는 일반 옷가게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빈티지 옷가게에 가면 너무 재밌어. 여기에 뭐가 숨어 있을지 몰라. 내가 좋아하는 부류의 그런 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찾는 재미가 있어. 빈티지 옷가게는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것도 뭐 한몫하지만 찾아 입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재밌다. 그래서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은 저랑 유사한 결인 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에서 시작했어도 흥했으면은 이미 브랜드가 되어 있을 것. 맞는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예.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결국은 보세가 결국 보세로 끝까지 남아 있는 경우라면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동대문 택가리에서 시작한 보세 브랜드에도 자신만의 곤조를 키워서 어떤 큰 포부를 가졌다면 이미 브랜드가 되어 있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빈티지는 어울리는 게 어려운 것 같던데 하셨는데 빈티지는 진짜 자기에 대한 이해도와 옷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잘못 입으면 그냥 그지꼴 됩니다. 예. 그래서 쉽지 않죠. 그렇고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 이상 쓰면은 제가 또 미친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40가지 정도만 하고요. 예. 자, 결론적으로 지금 써있는 것들 다 종합했을 때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냐? 나 같은 사람입니다. 예. 저랑 유사한 사람. 예. 그냥 이제 좀 조용히 미쳐있고 조용하고 그냥 뭐 지 할 것만 하고 살고 그러는데 약간 눈이 약간 돌아가 있는 이런 분이면 될 것 같다. 외모라든지 뭐 재산에 대한 뭐 그런 경제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그냥 저랑 유사한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 이게 결국 그거예요. 네. 이게 지금 써 있는 게 다 접니다. 저. 네. 다른 누가 아닙니다. 다 저를 쓴 거예요. 결국은. 지금 쓴 거를 AI한테 요약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혼자 잘 사는 삶의 방식과 깊은 취향을 가진 조용하고 지적인 고양이 같은 사람입니다. 정확한데? 야, AI 너 다시 봤다? 굉장히 스마트하네? 이런 사람이 현실에서 흔한지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도 분석해 드릴까요? 분석해줘. 당신이 원하는 사람의 성격, 연애 스타일, 현실 존재 확률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당신이 말한 41가지의 특성을 가진 사람을 크게 보면 INTP, INFP, ISFP, ISTP 타입으로 좁혀집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수적이고 감성적이며 사색적이고 조용하지만 깊고요. 겨울파 플러스 빈티지 감성을 즐기고요. 연애 스타일은 느린 시작에서 깊은 연결로 가는 사람이고요. 감정 표현은 서툴 수 있습니다. 공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대의 취향을 존중하는 연애를 합니다. 현실에서 이런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전체 인구 중에서 3에서 5% 정도만 정확하게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사람은 희귀하지만 존재는 확실하게 존재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찾기 어렵지만 분명히 세상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AI가 말해준 게 결국 뭐야? 있긴 있어. 존재는 하긴 해. 근데 과연 네가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한 것 같거든. 결국은 돌려 깐 거죠. 그러니까 AI가 이거 심상치 않네. 이거 진화 많이 했네. 옛날에는 뇌 빼고 말하더니만 이젠 뇌를 쓰고 말하네요. 여튼 뭐 그렇습니다. 미녀, 마름, 살집 없는, 눈이 크고 애견이면서 사무직에 나보다 어린 무언가. 정확합니다. 예. 여튼간에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진 게요. 진짜 이런 사람이 뭐 연락을 해주길 바래.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소개팅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확실하게 느꼈어요. 소개팅파가 아니라는 거. 소개팅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상대방을 어필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그들에게 딱히 어필되는 타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을 찾기는 소개팅으로 찾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와의 취향이 맞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은 이제 공개 구원 컨텐츠를 통해서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다. 내가 전부는 아니지만 한 3분의 2 정도는 해당되는 것 같다. 이러시는 분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이력서 양식에 맞춰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 연락을 이제 개별 통보할 예정이고요. 뭐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아주 꿈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제가 얼마나 미친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고 저놈 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즐거우셨죠? 네. 잠깐 꿈을 꿔보는 건 가능하잖아요. 인간의 특권은 뭐예요? 꿈을 꾸고 희망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봤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